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보는 같을 여, 보배 보로 보배 같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라고 하고요. 부부 사이의 상대편을 높여 당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당신은 마땅할 당, 몸신이 합쳐져서 당신은 내 몸과 같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존중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의 인격을 정확히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길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청주에 우리 충북 지역을 관할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충북 지역에서 전체 다니면서 교육도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도 일으키면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안전문화교육원의 김덕순 국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안전문화교육원 행정국장 김덕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이 방송 들으면 고등학생인 줄 알겠는데요. 이런 가짜. 예. 우리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는 또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하고요. 예.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예, 2학년, 1학년. 네, 연년생입니다. 예. 자녀 둘, 이제 다 키운 거죠? 전부터 다 키웠죠. 그러니까요. 저는 10살이 넘으면 다 키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도 아이들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들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0살은 10살의 독립이 있고, 네. 15은 15의 독립이 있고, 결국 양육의 목적은 독립에 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강조해요. 동의를 못 받을 때도 있지만 선생님은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지금 현재도 둘 다 독립을 해서 내보낸 상태입니다.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래요. 한 명은 진천에서 지금 바이오 고등학교에 있고요. 네. 딸 같은 경우는 바이오 고등학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생활.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북 에너지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보고 주말에만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반가운데 엄마는 이미 반가운데 다 키운 거죠. 네. 다들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말을 엄마는 기다리는데 애들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기다릴 주말을 거예요. 기다리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해줄 거야라고 항상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엄마 밥이 그리운 거예요. 맞습니다. 엄마 사랑이 늘 그리움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안전문화교육원이 또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충북 지역에서 교통안전부터 시작해서 이 안전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많이 해오고 계신데요. 교육원을 좀 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안전문화교육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안전문화교육원이다 그러면은 뭐 안전문화면 안전에 대한 거 뭘 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세요. 안전이라는 건요,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 있으면서도 갑자기 우리가 들고 있는 볼펜이 분질러져서 저희 손톱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이것도 안전사고가 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차 사고가 나는 것도 그것도 안전사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환경 오염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올해 굉장히 또 덥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서 또 고생을 했잖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안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학교 폭력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아이들 골든벨 문제로 이제 골든벨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북에서 탄소 중립 바로 알기 해가 범국민 이제 해서 하고 있는 이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초콜릿으로도 한번 이제 홍보를 해주고요. 초콜릿은 네. 이제 왜 이제 초콜릿으로 하는지 그리고 샌드아트는 이제 모래놀이라 그러죠. 예, 샌드아트. 혹시 모래놀이 아세요? 예, 예, 네, 샌드아트. 샌드아트. 네. 저는 샌드아트보다 네. 저 아주 그 근본적인 두꺼비집 만들기. 네네. 모래. 아,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자, 두꺼비 집 짓고 나서 나중에 새집 달라고. 네, 뭐 우기고 막 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집 받으셨어요? 그냥 혼자 울고 말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렇듯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묻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유아부터 해서 노년기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생활에 녹여 있는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면서 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같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일상에 우리가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쭉 주지도 시키고 사례도 네, 발표하고 그렇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그렇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거죠. 안전문화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면서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또 탄소 중립 이야기도 좀 이따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선생님의 그 여가 생활이라고 하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낚시를 다니고 등산을 다니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해요. 아. 뭐 다양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데 또 선생님 뭐 이와 중복돼도 상관이 없고 어떻습니까? 저는 제 취미는요. 네. 해루질이에요. 해루질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루질이 예전에 네, 해루질. 옛날에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밤에 가서 바닷가에 이제 어두웠을 때 물고기나 개나 낙지들이나 이런 잡으려고? 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횃불을 들고 잡는 거를 해루질이라고 하거든요. 아, 해루질.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간 나면 남편이랑 같이 해루질을 가끔씩 다녀요. 이제 대신 이제 물때가 이제 매일 이제 자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늘이 도와주셔야 기후가 그렇죠. 도와주셔야 또 갈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해도 돼요? 공개? 아, 지역은요. 저는 많이 다녀요. 남해부터 저기 영흥도 한하기까지 시간 되는 대로 여기저기 이제 뭐 안면도도 다니고 안면도도. 네. 아유. 변산 쪽도 다니고 저기 남해도 가고 네, 여수도 가고 아, 부부가 같이 네, 다니면 그래서 정말 해루질도 하고 또 네. 이제 낚시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낚시도. 네, 요새는 또 새만금이라고 안면도 쪽에 풀치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돼서요. 예, 우리 저희 낚시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전문 용어로 두 집안 세 쥐가 올라왔다. 그러면 손가락 두 개, 이제 2개 반이냐, 3개냐 이 정도 사이즈 정도는 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두 집안 세 쥐 이상도 올라온다 해서 이제 낚시도 이제 한 번씩 시간 나면 다니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해루질.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어떤 네. 행위를 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무슨 행위 그 반복되는 그 행위를 그렇게 표현하고 뭐 또는 직업을 쟁이라고도 표현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아주 토속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느낌도 좋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또 다양한 여가 생활을 엿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둘 다. 네. 남자, 여자 한 명씩. 네, 이게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 네. 가족이 여가를 즐긴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하는 여가가.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가가. 실제로 초등학교 다녔을 때 네. 그 블럭놀이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블럭, 네, 블럭. 이제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레고라고 이제 보통 보편적인 걸 다 예, 레고라고 보편적으로 하는데 하죠. 레고 예. 놀이도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젠가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도 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같이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아이들과.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해루질도 했겠네요. 너무 어린 나이에 시켰더니 지금은 졸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엄마 아빠만 다니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생이면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많이 돌아다니질 못해서 요새 조금 나아지니까 친구들하고 기회가 되면 뭐 놀이동산 안 가본 놀이동산도 친구들끼리 가보고 싶고, 네, 뭐 어디 이제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양보를 하래요, 저희 보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나 우리 같이 어른들의 욕심이죠. 아이들하고 자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건 이제 우리들의 욕심이고. 그래도 욕심인데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1년에 2번은 엄마 아빠에게 무조건 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녀도 되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또 의무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2번은 엄마랑 아빠랑 우리가 어디를 가자 할 때 꼭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같이 가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이들이 알았다고 동의를 해준. 아주 좋습니다. 또 배웠네요. 많은 분들이 배우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예요. 그럼요. 정당한 권리지. 그걸 눈치 보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요새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무슨 일만 이야기하면은 이거 엄마 인권 침해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 도대체 그 인권 침해는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엄마가 하는 게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부모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하면 그건 뭔데? 라고 이제 본인들 거는 참기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 거에 대한 거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동감할 수 있죠. 네. 자기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 있고 남의 권리 침해는 둔감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자꾸 토론을 통해서 역지사지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토론 문화가 건강할수록 학교고 가정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저희 또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집 이야기해 보면 아이들이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아들이 장난기도 많고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엄마 심심한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뽀뽀를 한번 해줄까? 고등학생인데도 그렇게 장난을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한 번만 해주라 그러면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렇죠. 성격이 아주 좋은 거죠. 네. 지금 이제 권리 세대들이 자기 권리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의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것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권리에 못지않게 권리에 따른 책임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가면 문제가 없고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자녀가 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기를 함부로 보려고 하는데 그거 정확히 인권 침해거든요. 그럼 확실한 인권 침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자식인데 하면서 이거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없는 어른들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좀 변화해야 돼요. 엄연히 인권 침해고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기간 20년 동안 신이 나한테 돌봄을 위탁한 위탁 선물이라는 것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죠. 20년 후에는 엄연한 독립체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쌓인 정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끈끈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좀 선생님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이 본론을 좀 꺼내 보고 싶어요. 이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주제이거든요. 자, 우리 선생님 현재 하시는 일인데요. 환경운동을
교육하면서 네. 이제 교육하면서 다니는 그 실천 사례들이 있거든요. 탄소 중립 사례는 또 다시 여쭤볼 거고요. 환경운동 교육과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충청북도를 물론 커버하고 계신데 네. 그런 사례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환경운동으로 해서 이제 예.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이제 청소년들하고도 지금 요새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네, 청소년들하고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시행 중이에요. 근데 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다큐를 보고 이제 환경 다큐를 봤어요. 다큐를 예. 보면서 이제 텃밭, 도시 속 텃밭이라는 걸 봤는데 어떤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도 한번 키워보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지을 땅이 있나? 라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차윤정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원장님께서. 예. 그 땅에다가 저희가 아이들이 환경적인 부분 이야기하면서 수세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수세미죠. 네, 좋아요. 그래서 예. 수세미를 지금 현재 심어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애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풀도 직접 메고요. 수세미도 직접 심고요. 옥수수 거기다 이제 옥수수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텃밭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그냥 퇴비 정도 하고 그 EM 있잖아요. 네, EM을 희석해서 그걸로 이제 병충해 이제 소독한다고 해서 이제 뿌려주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만 해서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랑을 듬뿍 주니까. 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선생님 이게 되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실은. 네. 근데 이제 수세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네. 그 다큐를 보고 그 안에서 도시 텃밭을 하는 걸 보고 친환경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화학적인 걸 쓰지 않고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으로써 또 아이들에게 또 굉장히 또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청주 지역에서 저희 또 이제 스즈 플로킹이라고 해요. 이제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스즈을 이제 저희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이고 뭐 대대적인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환경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그렇게 홍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이제 수줍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시민들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여서 이제 수줍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수줍, 쓰레기 줍기 운동. 그렇죠. 네. 쓰레기 줍기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수줍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보면서 그 오신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는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에 왜 훈제오리가 이렇게 있어요? 뜯지도 않은 훈제오리가. 아니 이거는 또 뭐야 하면서 이제 다 쓸 수 있는 것들도 사람들이 산속 이제 저희도 이제 수안골 쪽도 이제 돌고 청주에 수안골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영화 이제 많이 촬영하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수안골 쪽도 이렇게 돌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산이 또 있으니까 우암산 쪽에다가 막 쓰레기를 막 투척해 놓은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정화하고 무심천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다른 곳도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줍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또 과대포장 작년에 이제 과대포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 과대포장 안 사고 안 받기 이제 그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새 보니까 충청북도를 넘어서요. 전라도도 가고요. 경북도 가고요. 경상도도 가고요. 강원도도 가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들 그 박스 있잖아요. 쓰지 이제 그 빈 박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우리 과대포장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영화제까지 가서 그 영화 배우들도 그거를 동참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 굉장히 대대적인 또 이렇게 큰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는 이제 내 쓰레기 10% 줄이기 지금 이제 그걸 또 캠페인을 또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그 일회용 용품을 제일 많이 쓴대잖아요, 저희 그러니까요. 나라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조금씩은 이제 줄여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아야 할 상황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 쓰레기를 10%를 줄여보자라는 캠페인을 또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환경 운동을 해오고 계시고 또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과대포장 문제도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포장 간소화 문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택배 박스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택배 박스를 받아서 또 반환하고 그래 그 박스가 또 다시 이제 씻어서 건조시킨 다음에 그 박스에다 다시 담아서 내가 택배를 받고 이래서 박스가 선순환하는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어제 뉴스에 저녁 종합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제 이게 준비 중이라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왜 그러냐면 어느 부분만이라도 정확히 이 리사이클링이 잘 되면 다른 부분에 분명히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전문화교육원에서도 이렇게 선도해 오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선생님 신청한 노래 좀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오늘 손님으로 오신 김덕수님께서 이제 한 곡을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혹시 선곡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보다는요, 이렇게 같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라는 게 좋아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네네. 행복하게 살자는 의미로 네. 선곡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언제나 아침에 눈 뜨면 기도를 하게 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아름다운 구속 김종서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저희 세대는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정말 아름다운 구속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 다음 주제를 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주에서 우리 옥천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자. 그 탄소 중립이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 이제 기후 재난이라는 말을 써요. 올해도 이 폭우가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겼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도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세계에서 진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하는 나라이고 그렇게 홍수를 당한 나라들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현격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을 겪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의 고통을 전가한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더 강대국들이 더 반성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시간당 140mm가 넘는 비가 올해 내린 지금 현실이고요. 이거 재난이에요, 재난. 그렇죠. 막을 길이 없어요. 140mm를 시간당 140mm를 어떻게 그걸 수로를 내서 막겠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그 개인과 우리 나라 전체가 우리 나라라는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의지를 다져야 될 시기가 미룰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큰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개인적으로 나의 탄소 중립 실천 사례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지만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가정에서 또는 개인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콘센트 콘센트, 안 쓰는 그쵸, 콘센트만 제대로 잘 꺼도 이렇게 뽑아도 에너지 절약이 되고요. 콘센트 뽑기 이게 그쵸.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우리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 스마트폰, 노트북 다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안에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분은 메일이 수십 통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네. 수백 통이 오신다고 막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메일들이요. 우리 탄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를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메일들은 그날 지워서 삭제해주고 우리 핸드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카톡이나 보면은 이제 예전에 카톡을 쓰고 현재는 쓰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찾아보면 그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막 있죠. 쭉 나올 거예요. 굉장히 길게 내 나올 의지와 무관하게 막 네, 연결된 맞아요. 것들 네. 많죠.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카톡 지우는 기도. 네, 카톡도 지우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세요. 탄소를 그렇죠. 줄이는데 우리가 꼭 차를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먼 거리만 차로 이용하는 것도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렇죠. 이 소소한 것들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 말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듯이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그 초가상간을 태울 수도 있고요. 건물을 하나 지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게 하듯이 그 쌓여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 주는 거.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매일 정리하실 거죠? 자주 하시나요? 몇천 통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 탄소를 위해서는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메일 지우는 거 그리고 카톡의 내용들 좀 지우고 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매일 지우는 거. 그래서 네. 매일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 지워야 돼서 메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매일 받아야 돼서 메일이라고 네. 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구나. 매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지우는 것도 중요하다. 매일 지우자. 예, 네. 예, 예.
예, 그런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가까운 거리는 좀 걷고요. 걷기.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환경 지금 탄소 중립 캠페인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친구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야 엄마 일회용 페트병 이거 네. 분리수거하는 거 빨리 적어. 그랬더니 엄마는 왜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해? 엄마가 하면 되잖아. 나는 다른 걸 할 거야. 기다려봐라고 하더니 그 친구가 쓴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기는 대중교통도 대중교통이지만 가까운 곳은 웬만한 몇 정거장 되는 곳은 자전거로 가겠다. 네, 자전거로 아우, 가겠다라고. 근데 그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키는 사례도 중요하지만 제 이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가 자꾸 플라스틱을 쓰라는데 일회용을 쓰라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하겠다면서 그렇죠. 그 자전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는 네가 최고다. 너 같은 사람이 정말 환경 운동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듯이 아이들도 요새는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듯이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는 웬만하면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음식물도 마찬가지. 음식물. 네, 음식물도 우리가 너무 많이 사서 적당히. 버리는 알맞게. 게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씩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마트 가면요, 그 부추를 사고 싶은데 부추가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트에서 안 나오고 몇 바퀴를 돌아요. 부추를 만지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반띵. 이제 반띵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갖고 와서 저거 다 못 먹으면 분명히 저는 쓰레기가 버리니까. 돼서 그렇죠. 걔는 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면은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거 중요하네요. 누군가 만지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사서 반 줄 테니까 이렇게. 그쵸. 자선이네 정말. 네, 이제 저번에 한번 그렇게 드렸더니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언제 시장 볼 거예요? 나 부추가 필요한데. 저 자주 안 가요. 저희 안 텃밭 있습니다. 안 넘어오는데. 저희 안전문화교육은 텃밭이 있어서요. 텃밭에서 조금씩 또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탓밭으로 오세요. 요즘은 그래도 1인 가구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포장이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요. 뭐 수박도 4분의 1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한 것 같아. 4분의 1쪽. 그러니까 올해 그 해마다 여름 과일 대표 과일이 수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복숭아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박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복숭아는 하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여름 과일로 복숭아를 선택하겠다는 추세가 올해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박에서 여름 과일로 복숭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복숭아 농가들이 옥천에도 복숭아를 좀 많이 재배하지 않나요? 옥천 복숭아 농가가 많아요. 그렇죠. 옥천 복숭아가 맛이 있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이렇게. 그럼요. 사먹는데. 옥천 복숭아 축제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지킬 수 있는 자전거를 타겠다. 몇 정거장 가는 거리는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성세대로 볼 때 참 고마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건데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수송 분담률 이게 뭐냐면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에 자전거를 타면 그만치 승용차를 안 움직이니까 이게 수송 분담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출퇴근은 자동차로 다 하고 차에다가 자전거를 싣고서 공원까지 자전거를 모시고 가서 공원에서 꺼내서 자전거를 타고 또 차 안에다가 자전거를 모시고 집에 왔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개인 맞아요. 운동은 되는데 사회적이진 않아요. 맞습니다. 개인의 취미 활동은 그건 여가죠. 이 개인 여가는 되는데 사회적인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이려면 출퇴근 시간에 이걸 이용해야 수송 분담률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이게 2%도 안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만치 승용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절약이 지대하게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자전거가 수송 분담률 출퇴근에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요. 물론 이제 안전이 확보가 안 돼서 안 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맞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거든요. 안전을 다 해놓고서 자전거 문화가 생긴 나라는 없어요. 같이 노력하는 거죠. 관도 노력하고 개인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 발전하는 거지. 난 안전 요건을 자전거 타기 좋은 안전 요건을 다 해놓으면 그때 탈 거야. 이건 좀 책임 방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해놓으면 또 안 타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때 말 일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같이 노력하려는 자유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공유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부 자유만 주장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책임의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노래를 들은 것처럼 아름다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꺼이 내가 수용하는 구속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동의하는 구속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지켜야지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거에 따른 책임도 확실히 따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탄소 중립 사례를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콘센트 뽑기서부터 이 에너지 절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 메일을 매일 지우기.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메일을 매일 지워야 매일 합니다. 지우기. 카톡도 필요 없는 거 들어온 것들을 이것도 매일 지우기. 이런 거 갖고 가까운 거리 걷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기 이 네. 중요한 얘기했으니까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드쌤께서 네. 또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다비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혹시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 다비치 노래는 다 좋아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노래는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비치의 영원한 사랑을 듣고 오겠습니다. 너는 바보 정말 너는 바보 사랑하는데 왜 너만 몰라 나는 울고 정말 나는 울고 너의 뒤에서 울고 있잖아 난 너만 사랑하고 난 너만 바라보고 난 너만 기다리고 오래된 연인처럼 오래된 습관처럼 네 곁에 있나 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 내겐 친구라는 말 아무리 곁에 있어도 잘해준다고 사랑하진 않으니까 너는 바보 정말 너는 바보 사랑하는데 왜 너만 몰라 나는 울고 정말 나는 울고 너의 뒤에서 울고 있잖아 하루 가고 1년이 지나도 사랑 앞에선 나는 느린 보 사랑해도 너를 사랑해도 말도 못하는 눈물의 바보 난 너만 사랑해도 난 너만 바라봐도 난 너만 기다려도 오래된 연인처럼 오래된 습관처럼 날 생각하나 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내겐 사랑이란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 사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활동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제 지방보다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은 중앙에 대한 지방이라는 어떤 그 좀 인식상에 이렇게 낮춰보는 그런 눈들이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은 서울도 지역이고 한 개의 지역이고 청주도 한 개의 지역이고 옥천도 한 개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평선상에서 동등한 위치로 서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좋지만 지역정부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문화교육은요. 예. 솔직히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안전이라는 곳은 어디에나 다 필요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도 필요하고요. 울릉도도 필요하고요. 여기저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또 중요한 게 이제 충청북도에서 또 예. 활동도 하고 있으면서 더 세밀하게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청주죠. 그래서 네. 청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요. 네, 자원봉사 활동. 네, 그리고 또 도민안전교육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안전교육,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또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들을 위한 교육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이제 저희 또 장학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 단체이기 때문에 후원을 받은 것들을 모으고 또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또 장학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골든벨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실행을 했지만 학교 폭력 예방 그래서 탄소 중립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아이들과 또 성인들과 누구나 편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서 그 골든벨 아시잖아요. OX 퀴즈.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골든벨 진행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죠. 네, 집중도 빨리 되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골든벨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탄소 중립 글짓기 대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강사 양성 과정도 있고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탄소 중립 글짓기 대회를 하신 적이 있죠. 네. 네. 여기에도 좀 재미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자전거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네. 나는 탄소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그 자기가 과학자가 돼서 예. 하늘에 있는 뭐 비를 내리게 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왜 어른들이 다 망쳐놓은 환경을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글을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툰베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기성세대가 망쳐놓은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물려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16세의 눈으로 그 유엔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를 기성세대가 반성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눈으로 그 탄소 중립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들은 반성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의지를 다져야죠. 우리만 쓰고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환경은 우리 누구의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면서 이건 반드시 빌려 쓴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죠. 내 것이 아니고. 그 빌려 쓰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그 중요한 환경을 그대로 남겨줘야 되는데 이거 망쳐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충청북도에서 네, 이제 또 환경 운동가 이제 최열 오셨어요. 아시네요. 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생이 2050에 대해서 청주에 이제 충청북도 2050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2050이 지켜질 수 있느냐, 만약에 못 지켜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을 했으면 저 친구가 저런 질문을 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질문할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무섭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치고 망쳤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정말 우리들이 더 열심히 정말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네. 저도 이제 사례를 아는데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피켓을 들은 거예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걸 듣고 이제 이 시위 1인 시위를 하는데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응원한다. 힘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은 그 소리를 듣고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망친 세대가 나한테 응원한다 힘내라 이게 아니라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게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힘내라 응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할 테니까 너는 잘해봐라 이 얘기잖아요. 응원한다가. 이게 아이가 너무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소리만 하고 지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례를 제가 이제 갑자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하는데 정말 이게 2050년에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기점을 목표로 삼고 지금 가자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너무 늦었고 지금 빨리 서둘러도 이걸 해결할지 말지 정말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임계치가 넘었다고 지금 하는 시기인데 참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파돼서 이 사회의 집단지성이 작동해가지고 환경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또 해보면서 우리 선생님 혹시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저는 배나함이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함.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자.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자. 네. 배나함. 네. 이야, 이거 좋네요. 네. 배웠다고 옛날에는 기술을 배우면 내 거니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기술로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가 배운 거를 누군가에게 자꾸 나누어주고 가르쳐줘서 함께 해야만 이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듯이 환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저 역시도 열심히 배우고요. 또 그 배운 것을 갖다가 아이부터 해서 노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나누고 그 나눔으로 해서 또 같이 지켜나가는 거. 그 중학생 학생이 혼자서 피켓을 들고 있을 때 수고한다가 아닌 미안하다, 우리도 함께 하자.
라는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의 좌우명은 배나음입니다. 배나음 좋습니다.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자. 네. 저는 이 함께하자 이 말이 더 많이 꽂힙니다. 아.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금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게 청소년은요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것이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거든요. 그 맞습니다. 본다는 건 뭐냐면 기성세대 어른들의 실천을 보고 배우는 거죠. 어른들의 입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어른들의 행동력, 실천력, 함께하는 실천력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학위가 10개라고 해서 누가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가가 타인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혼자 많이 뭐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누가 존경하는 거 아니듯이 이게 함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천력, 함께하는 실천력 이것만이 우리 사회의 또 대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이 1시간이 금방 가버렸어요. 그런가요?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셨어요? 오늘 앉아 있었는데 벌써 1시간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요.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안전문화교육원의 김덕순 국장님 모시고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 교통안전부터 우리 환경 문제까지 쭉 다뤄보았고요. 또 더운다나 기후 재난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각자 실천하는 방법,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 쓰레기 줍기서부터 탄소 실천하는 매일 지우기서까지 쭉 함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 타기부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 운동으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자쌤과 놀다 보면 우리 김덕순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와 인사말을 좀 섞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훌떡 가서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요. 누구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밖에서 태풍이 분다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태풍이 부는 날 집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안전하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환경 역시 우리가 지켜서 잘 보존해서 지금이라도 잘 아껴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그 자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고갈된 곳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채취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점점 패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작은 거지만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일은 매일매일 지우고 콘센트만 잘 뽑아도 탄소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실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안전문화교육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더 많은 좋은 것들 좋은 환경 강의 준비하고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앞으로도 안전교육원 열심히 저희도 응원도 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안전과 환경 특히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편리라는 이름으로 쉽게 넘어가는 우리 일회용품 사용서부터 간단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실천력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을 기대하면서 오늘 김덕순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출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천 공동체 라디오로 신청하셔서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가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덕순 국장님과 함께한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